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바로 1일입니다. 7월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조국에 관련된 건데요. 이 조국이라면은 대부분 국민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분입니다. 그 얘기를 듣기 싫어해요. 조국 관련 이야기를 듣기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모르죠. 근데 그저께 그 윤석열 총장이 아주 특이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죽창가를 부르다가 한일 관계가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지점에 빠졌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2년 편향적인 죽창가를 냅다 부르다가 한일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아주 비판에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자 조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발끈했습니다. 죽장가를 비판하고 하자 윤석열의 그냥 조국이 발끈해서 조국 시간에 다 씌어 있다 하고 책을 오히려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쓴 책을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제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동학농민혁명과 항일의병을 소재로 한 노래 죽창가 링크를 공유하면서 윤석열 씨의 역사의식이 없는 대선 출마 선언을 접하고 다시 올린다 하고 윤 총장을 공격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일 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는데 2년 평양적인 죽창가를 부르다 여기까지 왔다고 비판한 그 윤 총장 말 틀렸습니까? 그게 뭐가 틀렸습니까? 아주 그 핵심을 딱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조 전 장관이 일본 정부와 유사한 역사인식에 경악한다 했습니다. 아니 일본 정부하고 윤 총장하고 역사의식이 어떻게 유사합니까? 전혀 상반되죠. 전혀 상반되죠. 역사란 것은 지금 현실에 있어서 실사구시를 갖다가 작동시켜서 국민의 이익을 취하자라는 바로 그 이상의 역사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조 전 장관은 무슨 얘기 하자는 겁니까? 조국이는 무슨 얘기, 뭐가 일본 정부하고 유사한 역사의식이 있다고 경악한다고 하는지 도대체가 국민들은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죽창가를 올린 사람으로서 아니 공직자가 말이죠. 그 한일관계 설린을 했던 사람을 설린관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지켜왔던 이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그 설린 관계를 어떻게 공직자가 죽창가를 올려가지고 공식적으로 반일운동을 갖다가 해서 결국 국가를 갖다가 서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소위 손해보는, 국민들이 완전히 손해보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조장한 사람이 누군데요? 그 윤석열 총장한테 비난을 오히려 했어요. 거꾸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책에 다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 쓰였는지 다 물어보라 이거죠. 귀하는 일본 정부가 일으킨 경제전쟁을 문재인 정부 또는 한국 대법원 탓이라고 생각하나 귀하는 2년간의 무역전쟁 이후에 한국이 이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이 조국이 물었습니다. 이게 조국의 시간에도 이게 기술이 돼 있다 하고 덧붙였습니다. 책 선정까지 은근히 했습니다. 민정수석으로 조국이 있을 때 말이죠. 그때 이 죽창가를 갖다 꺼내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가장 중요한 민정수석이 지금 이 죽창가를 꺼내가지고 한일 관계를 훼손시켜버릴 그럴 이유라도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이념 편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바로 반일구호입니다. 그 머릿속에 무슨 머리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머리, 어떤 이념이 있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어떤 고위공무원이 그 당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친문 지지층 결집을 유도한 것으로 다들 풀이를 했습니다. 소위 윤 총장을 한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죽창가를 갖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소개한 거는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하나의 작업 아니었냐. 이렇게들 얘기하면서, 예? 지금 본격적으로 대선 주자로 나선 그 윤 총장을 비판하면서 친문 지지층 결집을 지금 유도하는 것. 이게 아니냐라고 풀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고위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 전 장관 행동을 보면 관종 증세를 뛰어넘은 것이 같다. 관종. 왜 실익이 없는 비판으로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지 모르겠다. 책 홍보가 목적이냐 하고 비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더모아 정치 분석실장 소위 윤태곤이라는 분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디오에서 김현정 뉴스에서 윤 전 총장이 죽창가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 약간 전략적 개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은 했습니다만은 전략적이야. 당연히 전략적이죠. 말 한마디 하는 게 뭐 전략적이 아닌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제일 유리한 포인트, 대통령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대립각, 그 부분을 각인시킨 것도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항상 반일 프레임, 친일 프레임이 정말 강력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친일 프레임은 없었죠. 사실 이제 많이 역사적으로 희석이 되고 같이 우호적인 관계가 됐는데 갑자기 친일파로 몰아가지고 한 게 이 정권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반일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지지자들을 갖다가 결집시킨 겁니다. 정치 공학술은 이렇게 머리들이 잘 돌아가가지고 그 머리를 갖다가 국민을 먹여 살리는데 좀 애를 썼으면은, 좀 더 국가 안보를 잘 지키는데 애를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엉뚱한데 엄한 데 쓰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데 자기들의 이념 정치, 편가르기 정치를 하는데, 예? 한편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말이죠. 윤 전 총장이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 보였다고 하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요미우리 신문은 징용 피해자하고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이 안보 협력이나 경제 문제 등은 한 덩어리로 타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 이렇게 제안했다는 설명으로 한일 현안을 전부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랜드 바겐 형식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한 것을 굉장히 비중 있게 일본이 보도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의 바로 외교적 대일 발언은 성공한 셈입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또 국제 관계를 위해서 외교 안보를 위해서 윤석열 총장의 바로 이 제시는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지금 주고 있다. 바로 그 점. 이 정권이 뼈아프게 문재인 정권이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도 들어있다.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한 국가안보가 다시 활성되는 자유시장경제가 활성되는 대한민국의 새벽이 내일 반드시 그 사이에 태양이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